안녕하세요,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은 야 너도 마라톤 풀코스 완주할 수 있어, 어떻게든 5시간 이내 완주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녹화를 시작해 봅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단한 육상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누굴 가르쳐 본 적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겨우 이제 마라톤 풀코스를 2번 완주한 기록이 전부긴 하지만 뭔가 그래서 좀 더 그냥 보통 사람들, 러닝을 한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더 좀 자세하게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3km를 30분에 겨우 뛰던 사람이 풀코스 완주까지 해냈던 거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분들이 풀코스를 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좀 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물론 꾸준히 하시면은 누구나 풀코스 완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촬영을 제가 5월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km를 1시간 이내 완주 정도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노리는 대회가 11월 JTBC 마라톤이나 내년 3월 동아 마라톤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 가이드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다음 대회를 노리실 때 활용하시려면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대회 준비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훈련량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마일리지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3일 정도 훈련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평일날은 다음날 출근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평일에 한 이틀 정도는 10km를 2번 정도 뛰어주시고 좀 시간 많이 걸리는 LSD는 주말에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정도만 사실 뛰셔도 충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풀코스 뛰기 한 달 전까지 한 32.5km까지 뛰어보면 좋아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LSD를 뛰시면 더욱 좋습니다. 근데 목표 거리가 길다고 해서 LSD 거리를 갑자기 늘리면 부상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10km를 뛰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한 15km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한 2.5km 정도 조금씩 거리를 늘려 나가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15km, 17.5km, 20km, 22.5km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거리가 점점 길어져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거리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이만큼 뛰면 회복이 좀 어렵다. 20km 후반 정도 아마 되시면 그런 버거움을 느끼실 텐데 그때 되면은 격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의 마일리지를 쌓는 훈련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보셔야 될 게 어떻게 입고 어떤 장비들을 써서 대회를 치를 건지를 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 번도 신어보지 않았던 러닝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바지, 한 번도 차보지 않았던 러닝 벨트나 조끼, 그리고 한 번도 안 먹어본 에너지 젤 이런 거를 대회 당일날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하시면 탈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LSD 할 때는 미리미리 이런 것들 세팅을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떡을 먹으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해서 이제 떡을 들고 뛰어본 적이 있는데 떡을 먹으면 달리면서 꼭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젤만 가지고 달리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으실 거니까 그런 거를 LSD 할 때 꼭 테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량을 쌓고 나서는 한 달 전부터는 컨디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대회가 한 달 남았는데 그 전에 LSD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러면은 조급하실 거예요. 조급하셔서 막 한 달 전에 부랴부랴 30km, 35km 막 갑자기 막 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일단 대회 당일에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느낌이 아니실 거고 그리고 무리하시다가 다치실 수도 있고 만약에 한 달 전쯤 됐는데 내 훈련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면 다른 대회를 노리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42.19라는 거리가 갑자기 이렇게 간단히 도전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시기가 됐을 때 본인의 상태를 잘 판단을 하시고 나 훈련량이 준비가 된 것 같다 하시면 한 달 전부터는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 관리만 해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5kg에서 10kg 무리하지 않는 속도에서 이제 살만 찌지 않게 뭐 키 빼기 110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는 한 번도 못 해보긴 했거든요. 항상 키 빼기 105나 키 빼기 100 정도의 몸무게에서 풀코스를 뛰었는데 핵심은 이제 살이 찌지 않는 게 좀 중요하긴 하니까 훈련하면서 만들어 놓은 몸무게가 찌지 않게만 식사와 적당한 훈련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시고 대회를 뛰실 때 아침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 일찍 일어나는 걸 대비하셔서 미리 수면 패턴이나 그리고 아침에 식사하시는 패턴이나 화장실 다녀오시는 패턴 요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회 당일 컨디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대회 당일에 잠 못 자고 그 전에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막 대회 당일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막 배가 아파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런 패턴을 한 달 전부터는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카보로딩을 일주일 전부터는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뭐 정확히 영양학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보고 따라 했는데 그러니까 대회가 보통 일요일날 아침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월, 화, 수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 비중을 늘리는 식사를 좀 해요. 막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고 단백질만 먹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도 없고 나름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엄격하지 않게 비중만 좀 조절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몸 안에 글리코겐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야 목금토 식사할 때 몸에서 탄수화물을 더 많이 간에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월화수 기간에 간단히 한 5km 정도의 러닝도 좀 병행을 해서 몸 안에 글리코겐을 좀 태우고 그리고 이제 목금토 이때가 진짜 제일 신나는 구간입니다. 이때 탄수화물 진짜 원 없이 드셔도 되거든요. 저는 진짜 하루에 한 4-5끼 먹는 것 같은데 이때 파스타, 짜장면 뭐 먹고 싶은 탄수화물은 다 먹습니다. 좀 흡수가 느린 걸 먹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뭐 저는 어쨌든 원 없이 먹어요. 이때 터진 입이 다치지 않아서 좀 문제일 정도로 이때 이제 이온 음료 많이 마시면서 그렇게 탄수화물 많이 먹고 하시면 확실히 대회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도 간단하게 조깅은 한 금요일 정도에는 조깅을 한번 해줘요. 너무 살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전부터 카보로딩을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전날도 준비를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일요일 대회라고 하면 일요일 새벽에 뭘 부랴부랴 준비할 정신이 없거든요. 빨리 내 컨디션 맞춰가지고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적어드린 리스트 모자, 옷, 바지, 신발, 양말, 우비, 짐 봉투 대회에서 보내주는 거 있죠. 그리고 외투 이건 맡길 외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러닝 벨트나 러닝 조끼 요런 거 준비 끝내주시고요. 그리고 요 옷에 배번호 미리 달아 놓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신발칩을 주는 대회다 그러면 운동화액도 미리 달아 놓으세요. 그리고 바셀린 꼭 발라 주셔야 되거든요. 대회를 42.19를 뛰다 보면은 겨드랑이랑 뭐 허벅지 사이, 뭐 골반 쪽 이런데 쓸려요. 쓸리면은 이거 은근히 신경 쓰여서 아프거든요. 달리기에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바셀린을 발라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 두셨다가 대회날 아침에 씻고 나와서 발라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 니플 패치 똑같이 이제 옷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젖꼭지가 쓸립니다. 이거 저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지만 진짜 쓰라리 돼요. 그러니까 니플 패치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대회날 먹을 에너지젤 요거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저는 남긴 하지만 에너지젤 한 7개 정도 챙겨가요. 좀 많죠? 근데 부족한 거보단 모자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뭐 본인 훈련하시면서 느끼신 대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 당일날 아침으로 드실 거 그것도 미리 자기 전에 세팅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달릴 코스 대회에서 책자 이제 보내줄 거거든요. 그 보내주는 책자로 코스도 한번 보고
고저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달릴 때 에너지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저도를 알고 계시면 좀 전략을 세우기가 좋으시거든요.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그래서 요 정도 대회 전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당일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넉넉하게 일어나서 준비하는 걸 매우 추천드려요. 8시에 보통 러닝 시작이고, 물론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9시가 돼서 출발을 하실 수 있어요. 기록이 없으시면 가장 뒤쪽 조에 배정받으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8시 40분에서 9시 정도 사이에 출발을 하시게 될 텐데, 그래도 저는 넉넉하게 좀 출발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한 7시 반 정도까지 가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데, 만약 가야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6시 반엔 나가야 됐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한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긴 한데, 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은근히 해줘야 될 게 많거든요. 일단 일어나자마자 전 아침 대회당일 아침 식사를 쪼꼬바로 하는데, 그걸 뜯어서 이걸 2시간 동안 먹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조금씩 뜯어 먹어요. 이온 음료도 조금씩 마셔주면서 한 500ml 하나 정도는 다 먹을 정도로 이렇게 먹고 마셔주거든요. 요걸 해주면서 일단 씻고 나와요. 씻고 나와서 이제 니플 패치 붙이고 바세린 말씀드렸던 겨드랑이랑 허벅지 사이에 바르고 옷 입고, 그리고 사람 따라서 이제 테이핑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재주가 없다 보니까 테이핑을 첫 풀코스 마라톤 때 하고 나갔거든요. JTBC 마라톤에. 한 10km 정도 안에 다 떨어졌습니다. 10km 정도 안에 다 떨어졌는데, 이게 심지어 양말에 붙고 막 이래서 엄청 거슬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동아 마라톤 때는 테이핑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테이핑을 미리 해보시고 잘 안 떨어지게 잘 미리 해보셨다, 나는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면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잘 해서 나쁠 건 없죠. 근육을 잡아주는 거니까. 그러고 저는 이제 아침에 정적인 스트레칭은 따로 안 하는데 폼롤러로 일단 전반적으로 근막을 한번 이완은 해주고 나가요. 이거는 어디서 추천받은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러고 나가면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자마자 이온 음료랑 초코바부터 먹는 가장 큰 이유는 화장실까지 집에서 해결하고 가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사실 거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42.19를 5시간 안에 달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요. 하지만 화장실에 줄이 없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겨우겨우 5시간 안에 풀코스를 완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뛰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앞에 줄을 서서 볼일을 보고 다시 출발을 해서 5시간 안에 들어오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위에 말씀드린 것들 다 준비하고 화장실까지 해결하고 가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정말로 이러실 수 있길 기원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준비를 하고 나가시면, 만약에 화장실을 집에서 해결 못 하셨다면 그 대회장에 마련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해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짐을 미리 맡기셔야 되는데, 이때 우비는 그냥 챙겨두세요. 나머지 짐들, 그러니까 달릴 때 입을 뭐 러닝조끼, 러닝벨트, 에너지젤, 그리고 출발하기 전까지 마실 음료수, 핸드폰, 헤드셋 이런 거 플러스 우비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달리기 전에 이 우비로 체온 유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출발 전까지. 그렇게 짐 맡기고 나셔서 돌아오시면은 그 대회에서 단체 스트레칭을 막 할 거예요. 그거는 따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웜업런은 사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수 있어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고 정말 길게는 10km까지 병목 현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체력이 쌩쌩하고 병목 막혀있고 지금 5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막혀있는 게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막 이때 치고 나간다고 지그재그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비켜 막 하면서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30km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저기 누워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어차피 초반에 병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출발하고 초반 5km, 길게는 10km 정도를 웜업 런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냥 페이스를 좀 늦춰서 뛰세요.
그러면서 웜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우리는 42.195라는 긴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웜업런을 한 2km 정도 미리 뛰어놓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5시간 이내 완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웜업런을 미리 해두지 않고 초반 병목 구간을 그냥 웜업런이라고 생각하면서 뛰세요.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발 한 10분, 20분 전부터 에너지젤을 미리미리 좀 드셔놓으면, 그러고 주기적으로 본인 계획한 대로 에너지젤을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고 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20km를 2시간 이내로 들어오기예요. 이게 되면 여러분은 풀코스 완주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20km를 2시간 이내에 들어왔으면 나머지 22.195를 그냥 2시간 이내에 뛰면 되는 거니까 20km를 2시간 이내에 뛰었는데 못하겠어?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초반 20km와 후반 20km는 완전 다른 레이스거든요. 그래서 20km를 2시간 이내에 처음에 들어오셔서 시간을 좀 벌어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목표는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초반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초반 5km 천천히 한 630 정도로 병목 구간 달리시다가 병목 풀릴 때쯤부터 조금씩 올려주시면 돼요. 또 600으로 하다가 이제 대회봉 맞으시고 사람들 뛰고 시민들 응원 받고 그러면은 내가 600으로 뛰어야지 하는데 시계 보면은 540 찍혀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그냥 조금씩 올려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서 20km 2시간 이내 들어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급수대에 물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온 음료가 나오고 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물도 조금씩 드시고 이온 음료도 꼭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해서 급수는 꼭 주기적으로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저도 JTBC 마라톤 때는 안 하고 동아 마라톤 가기 전에 유튜브에서 본 건데, 급수대에 도착할 때 어차피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걸어야 돼요. 이렇게 달리면서 마라톤 선수들처럼 막 달리면서 잡아서 가고 이거 안 되거든요. 거기 물 드시려고 오신 분들 완전 많아요. 그래서 슬슬 이제 급수대 가까이 갈 때쯤에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살짝 속도 줄이시면서 이제 햄스트링 스윕이라고 하죠. 이렇게 햄스트링 쫙 펴고 이렇게 한번 구부려서 허벅지 펴주고 종아리 펴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종아리랑 햄스트링 쪽 스트레칭을 급수대에 가는, 어차피 걸어야 되는 그 구간을 활용해서 종아리나 햄스트링 조금씩 풀어주시면서 달리면 그거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늦춰지지 않거든요. 갈 때 조금씩 그 시간 활용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0km가 넘어가서 25, 30 정도가 가면 지옥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지 싶은 상황이 오실 거예요. 물론 훈련이 잘 되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끝까지 뛰어야지. 그래서 저는 한 요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은 정신승리가 짱입니다. 저는 진짜 달릴 때 계속 풀코스 뛸 때 정신승리를 계속 하거든요. 힘들지 않을 때도. 만약에 한 10km 정도 왔어요. 그때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가 훈련을 그만큼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계속 저한테 암시를 줍니다. 야, 지금 별거 아니네. 훈련 열심히 했더니 보람이 있네. 야, 지금 한 것처럼 한 3번만 더 하면 돼. 그 정도만 하면 완주야. 별거 아니야. 뭐 그러다가 한 21km 정도 오면은 야, 진짜 중간까지 잘 왔고 지금 페이스 잘 맞추고 있고 요거 한 것만큼만 한번 하면 돼.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너 21km 지금 몇 번을 뛰었는데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한 그런 정신승리가 안 먹히는 구간 32km 이 정도 되면은 남은 거리로 계속 암시를 줘요. 32km 정도에 그게 왔다. 야, 10km 너 그냥 뛰어갔다 올 수 있잖아. 그냥 조깅이잖아. 그거 그만큼 할 수 있어. 그만큼만 더 하면 되잖아 라고 계속 정신승리를 해요.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훈련할 때 LSD를 못해도 32km까지는 하시는 걸 추천드린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그 정도까진 뛰어봤으면 나머지 10km는 한 정신승리로 퉁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JTBC 때 사장 그때쯤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신승리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고요. 근데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훈련할 때 한 번도 사타구니에 쥐가 난 적이 없는데 JTBC 마라톤을 뛰는데 사타구니에 쥐가 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훈련할 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코스 고저도를 좀 봐뒀어요.
그리고 페이스를 꽤 뽑아놨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내 나머지 구간에 오르막이 이때쯤 한 1km 있다가 오르막이 한 2km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나선 또 평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오르막을 버리자, 오르막을 죄다 걷고 평지는 뛰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때의 페이스를 보고 머릿속에 있는 코스 고저도 정보를 보고 어떤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거든요. 5시간 이내만 들어오는 게 목표니까 그걸 완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발하기 전에 코스 고저도 숙지하는 걸 추천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쥐가 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겉뒤를 병행하는 것도 시간이 된다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저는 멈추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으면, 계속 걷다 보면은 뭔가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정도로 몸이 약간은 회복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좀 뛰고 그거를 잘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나오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마라톤을 뛸 때, 대회를 뛸 때 감동받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분들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셔서 자기가 이온음료 아니면 콜라 이런 거 사서 종이컵 사가지고 여러분들 힘드시다고 그거 따라서 종이컵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파스 같은 거 들고 힘들면 뿌려주시겠다고 이거 쥐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도움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30km 넘어가면은 콜라 주시는 거 다 받아 먹고요, 이온음료 주시는 거 다 받아 먹고, 뭐 중간중간 뛰다가 바나나 잘라서 주시는 거 다 받아 먹고, 그리고 파스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 내가 쥐가 좀 올라올 것 같다, 그럼 달려가서 바로 이미 말씀드리면서 가요. 그냥 이러면서 종아리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거 보시고 바로 캐치해서 제가 멈추면 바로 종아리에 뿌려주시거든요. 사실 제가 완주를 하든 말든 그분들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순수한 응원의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시고 애써주시고 약간 그런 과정에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JTBC 마라톤을 안 뛸 거지만 JTBC 마라톤 응원은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온음료 따라 놓고 뭐 콜라 따라 놓고 파스 들고 이렇게 응원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달리면서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았으면 이런 걸 해야겠다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의 선의 덕분에 제가 도움을 받았고, 그 감사함 덕분에 다시 제가 응원을 나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선의가 약간 너무 거창할 수 있지만 세상을 이렇게 좀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마라톤을 뛰면서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민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하지만 그 주시는 음료가 뭔지는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제가 딱 한 번 당황한 적이 있는데, JTBC 마라톤 달릴 때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컵에 음료를 따라 주셨어요. 힘내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봤는데 막걸리였습니다. 물론 뭐 먹고 술의 힘을 빌어 이걸 잘 뛰어봐라 하신 거겠죠. 근데 이거 마시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미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먹었는데, 그래서 음료는 받고 마시기 전에 한 번은 보시라. 바카스, 코카콜라, 그리고 이온음료 뭐 요런 거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힘들지만 극복해서 완주에 성공하신다면 정말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30km 후반에서 40km, 그러니까 도착 전까지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내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막 느껴지고, 나 이거 왜 했지, 막 진짜 욕 나오고 때려칠까,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서 도착 지점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도착지 들어갈 때,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여러분들 몸에 소름이 계속 돋아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하려고 그 오랜 시간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 오랜 시간 발자취가 쌓인 것들이 드디어 성과로, 뭔가 내가 원했던 성과로 나한테 온 거예요. 그 성취감은 진짜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이 꽤 오래가요. 대회 당일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회 끝나고 나서도 약간 뽕에 차서 출근하거든요. 나 풀코스 완주했어, 들어와, 해봤어? 약간 이 뽕에 차가지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 힘든 순간들이 오면 그 30km 후반에 힘들었던 지점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이걸 잘 마무리해서 끝냈을 때 그때와 같은 성취감이 나한테 오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풀코스를 뛰는 그 과정으로 정말 노력해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넘었을 때 오는 성취감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면 그때처럼 성취감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한번 겪었으니까. 정말로 저는 그게 저한테 남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 킵러닝 마지막 벌스 3 가사예요. 벌스 3는 이제 풀코스를 뛰고 나서 느낀 것들을 가사로 녹여낸 건데, 끝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가슴 깊이부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제가 여태까지 뛰어왔던 발자취가 어떤 형상화되어 있는 모양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겪고 나시면 정말로 진짜 날 죽이지만 않는 고통이면은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고, 그거를 버텨낸 저한테 정말 그 경의를 느끼게 되거든요. 성취감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제가 말씀드린 것들 참고하셔서 잘 훈련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한 번은 그 성취감 풀코스 완주를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훈련하시는 도중에 혹은 달리시는 도중에 힘드시면 킵러닝 들으시면서 동기부여 계속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끝나고 났을 때 이 영상에 덕분에 완주했습니다 라는 댓글이 하나라도 달리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꼭 원하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